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잡 미묘한 부산의 현안을 합리적인 시민의 눈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전해드리는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체인지 부산 1월 넷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또 줄었습니다. 총회증가 있어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그래서 오늘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십니까? 네,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엄청 부산도 많이 춥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한 주가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을 했으니까 화요일날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울산시당 이 세 개 시도당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불경 행정통합 조속히 추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체제를 불경이 앞장서서 진행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지방선거 전이라도 행정통합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수요일에는 또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 부산시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없애고 3인에서 5인 선거구를 확대하라는 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엄청 어제 하루는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 결과에서 특검에서 구형한 15년보다 무려 8년이 더 많은 이진관 판사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방조 아니고 주요 임무 종사자. 네,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네. 아 근데 재판 기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이제 언론이 그렇게 자꾸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한덕수 재판은 곧 윤석열 재판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2월 19일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전 장중 한때 5천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식 거래소를 방문하는 중간에 또 갑자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난리네요. 네. 네. 그러면서 또 갑자기 조국의 이름이 부산에서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면 북구갑에 조국 대표가 출마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부산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뭐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사정을 해서 단식을 중단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도 탄핵됐는데 그러면 탄핵당한 박근혜가 와가지고 단식을 중단시키면 국민의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한편에서는 또 장동혁발 부산시장 후보 설이 나돌았습니다.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박수영 씨는 이전부터 출마한다고 했었잖아요. 더 웃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뭐 박형준 안 웃길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이 네. 작년 연말에 네.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이 국힘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와달라. 예. 그래서 으쌰으쌰 하고 파이팅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시장 후보 안 나가겠다. 그래 했네요. 그래서 파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도욱도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주 안 지나서
김도읍도 나온다, 뭐 나온다. 박수영도 나온다, 김미애도 나온다, 온갖 이야기. 아, 김미애도? 그러니까 썰은 있었습니다. 아, 조경태 씨가. 근데 더 황당한 건 네. 남구 박수영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네. 그 자리를 박형준이 간다? 아니요. 그러면요. 지금 그 국힘에서 왕또라이 짓 하고 있는 최고위원 있잖아요. 김민수라고. 그 사람이 또 몰랐는데 부산 출신이래요. 부산 출신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부산 비하 발언입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속 시끄럽고 정신없는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예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예. 자, 한 주간의 부산과 관련돼서 쭉 진행됐던 이야기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작년 2월에 기장군의 반야트리 리조트 현장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6분의 목숨을 잃기도 했었는데 공사가 중단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가 대출 1,000억 원 그리고 시공사를 바꿔서 삼정에서 쌍용건설로 바꿔서 네.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부산시가 그 기장군인 이것도 기장군이네. 다 오늘은 맞네요. 기장군 기장군이네요. 특집이네요. 예. 한국유리 부지가 엄청 넓은 거기서 원래 BTS 공연도 한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던 그 부지에 공공기업 협상제로 해서 동일건설에 그 부지를 팔고 대신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관광 컨셉시 해양 관광 컨셉 시설을 짓는다고 예. 하는데 그냥 아파트 대부분이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일 스위트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길 건너편에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야산이 있는데요. 그 야산도 동일건설이 이미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양미숙 차장님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야트리. 네, 그 일단 반얀트리는 뭐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조트, 뭐 호텔 이런 사업을 하는 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작년에 이제 화재가 나서 작업자 6명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신 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고 네. 그러면 이제 왜 지금 공사를 1년 만에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이렇게 방송을 하느냐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작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뭐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시공사, 시행사, 감리업체 그리고 관할 공무원들 사이에 안전을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금품이 오갔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다 해준 거예요. 그 승인은 누가 해줬는데요? 기장군이요. 기장군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가 안 끝났는데도 사용 승인을 해준 그 배경이 뭐냐면 시행사, 시공사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로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시공사와 감리업체 당사자, 담당자 사이에 거액의 금품이 오갔는데 어떤 거냐면 소방시설이 모두 설치된 것처럼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조작을 했네요. 네, 3천만 원을 건넸고 사용 승인이 나면 7천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하객서도 드러났습니다. 있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감리업체가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소방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감리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돈을 일부 받고 나머지 시공 승인이 나면 사용 승인이 나면 나머지도 받겠다 하면서 일부 이제 감리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이제 이렇게만 감리업체랑 시공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용승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도 당연히 또 뇌물을 제공해야 되겠죠. 이 공무원들도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 경찰은 시행사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8명을 네.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36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지금 아직 재판 중이에요. 네. 이게 부정한 사안인지 아닌지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만에 공사를 그러니까 다음 달 2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장군의 입장이 그래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사용 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용 승인이 어떻게 났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그럼 새롭게 아니면 다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해당이 돼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실제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이 그러면 다시 공사를 허가해 줬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데 문제는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삼정이라는 데서 이걸 해서 이제 법정 관리도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도 됐죠. 그렇죠. 밑에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하청 업체들은 공사비를 못 받고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법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할 건가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의 심판도 나지 않았고 벌써 사용 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됐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오롯이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고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진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사를 또 재개할 수 있는 이유가 금융대주단이 또 보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떠냐면 이제 이렇게 부정한 곳에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재투자 이런 걸로. 그래서 그 은행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우리도 ESG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각종 금융기관들이. 그럼 이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이런 업체에 대출을 그것도 1,000억이나 해주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이제 그 금융기관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시공사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판결이 안 난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 그다음에 기장군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용 승인 후에 났다고 해서 사고가 지금 다시 공사 재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에 다시 1,000억에 대출을 해서 공사를 재개해주겠다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공사를 바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화재를 나게 만들었던 시공사는 삼정인데, 네네. 근데 삼정이 계속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공사를 바꿨잖아요, 쌍용으로. 네네네. 쌍용건설에서 하니까 뭐 문제가 없지 않냐? 아니 근데 사용 승인을 불법한 상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불이하게 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용 승인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한동훈이가 잘하는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나 뭐 이런 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 승인의 적법성을 놓고 지금 사법부가 판단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자, 어떻게 잘 이해가 좀 되셨나요? 뭐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화재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가 재개를 하는데 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도 얼렁뚱땅 시공사 바꾸고 그 원래 그 금융 대주주단인가 거기서 추가 대출 1,000억도 해주고 공사 재개해서 빨리 문 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뇌물을 주고 해서 빨리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이 사용 승인이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사용 승인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용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용 승인 허가 주체도 또 기장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기장군. 이렇게 지금 공무원이 36명이나 불구속 입건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엄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장군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서 예. 기장군수님 이름을 혹시
뭐 이성환 처장님은 아세요? 지금 기장군 그 원래 정종복. 아 입니다. 누구 이름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누구랑 비슷하네요. 정종복 군수입니다. 정종복 군수. 예, 군수님 이거 제대로 한 다음에 다시 공사 재개 허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큰 날벼락과 큰 또 이제 뭐 대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경고하는 거는 양미숙 처장님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예, 너무 명심하시고요. 가만히 안 있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자, 두 번째 또 기장군 그 반얀트리하고 한국 부지가 한국 유리부지. 한국 유리부지가 꽤 거리가 있습니다. 기장군이 엄청 넓거든요. 네. 반얀트리가 해운대 쪽에 가깝다고 하면 저기 한국 유리부지는 거의 울산 쪽에 가깝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쪽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일광이죠. 네, 맞습니다. 일광 한국 유리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 차장님은 네. 공공기업 협상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맞죠. 하시는데 원래 이제 법적인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는 사전협상제입니다. 사전협상제. 사전협상제. 그리고 부산시만 쓰는 게 공공기업협상제. 그러니까 마치 좋은 걸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럼 공공자 붙여서 네, 사전협상제는 뭐냐면 그 도심 내에 있는 유휴부지입니다. 이전에는 공업지역이었던거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었던 뭐 차고지도 있을 수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업용지예요. 그 한진 CY 부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일광만 예를 든다면 한국유리라는 그 이제 산업단지가 있던 곳이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전에 가서 그게 유휴부지가 된 거 남아 있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를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 혹은 사전 협상 대상지가 딱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땅값이 막 오릅니다. 그리고 용도가 변경돼요. 거기 공업용지거든요. 공업용지면 아파트나 주택을 못 짓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나 아니면 상업 용지로 바꿔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게 두세 단계가 변경되는 겁니다. 용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데 그러려면 몇 년이 걸려요. 심지어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사장 협상 대상지,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가 되면 그런 용도가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몇 단계가. 그래서 그 대가로 뭐를 주냐면 공공기여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쵸. 공공기여. 그래서 그걸 공공기여 협상제라는. 그러니까 공공기여금을 내니까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착각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어떤 A라는 부지를, 그럼 한국 유리 부지를 원래는 공업용지였는데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꾸게 되면 땅값이 몇 배가 올라요.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그럼 한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을 땅값만 900만 원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900만 원 전액을 다 공공기여로 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아니 오른 땅값을 전부 다 공공에 내면 부산시에 내면 엄청나게 많이 공공기여를 하는 거 아니냐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개발 전 수익입니다. 네. 땅값만 오른 거예요. 그냥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로 지정되기만 하면 땅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땅값 오른 전체분을 다 냅니다. 100%.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낸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낸다. 근데 보세요. 자, 1000만 원, 100만 원짜리 땅이 1000만 원이 됐고 거기에다가 아파트와 각종 상업시설을 짓게 되면 그거는 개발 후 수익이에요. 개발 후 수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여금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천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벌어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전혀 안 받는데 그게 공공기업 협상제예요. 그러면 한국유리부지는 일정 부분의 땅을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로 정해서 공공기여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땅은 그 공공기업 협상 대상지로 지정을 안 해서 요거는 공공기여금을 안 내도 되게 한 거예요. 같은 부지 내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왜 사전협상제 혹은 공공기여협상으로 네. 하냐. 네. 그러니까 부산은 원래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네. 지금 용호동 W가 있는 그 부산시가 그건 매립지죠. 매립해가지고 공유수면 예. 그냥
넘긴 거잖아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LCT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LCT는 그 한국콘도 자리였죠. 아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해운대구청이 그 도로까지 네, 다 내줬죠. 내준 거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냐면 LCT 개발했을 때 용도 변경해 줬는데 LCT로부터 아무런 공공기여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공공기여 협상제가 그나마 용도는 변경해 주지만 공공기여금을 받으니까 LCT보다 나은 건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부산시에서 제송동 한진CI 부지 그다음에 일광의 한국유리부지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제도는 정말 문제가 버려야 있습니다. 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제도다. 아, 쓰레기 같은 제도다.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여 협상과 별개로 네. 제가 봤을 때는 동일 동일 스위트. 스위트가 예. 꼼수를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 예. 유리부지를 공공기여 협상제로 받아내면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야산을 몰래 산 거잖아요. 네네. 그래 놓고는 여기 아파트를 한국 유리부지에 짓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거기에 지금 아파트 그 밑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기장군청에다가 용도 변경이나 아파트 건설 승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만 해도 900채요. 여기 지금 한국 유리부지에 짓고 있는 아파트 규모가 1900세대. 네. 거기 900세대. 그러면 거의 신도시급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동일 스위트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일단 공공기여 협상 대상지에서 제외해서 공공기여금을 안 내야 된다는 게 한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녹지지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야산이죠. 예, 야산. 야산이니까 예.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또 난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기존에 공공기여 협상하는 곳을 한 가보면 감히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을 생각을 할까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곳이냐면 그냥 바로 딱 그 부지하고 바다랑 딱 이어져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공공기여 협상제의 가장 큰 맹점과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울시도 공공기여 협상을 해요. 협상제를 하는데 사전협상제라고 해서 절대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은 건드리질 않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으로 서울 지역이 무슨 산단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업체를 유치할 때 이런 게 필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절대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안 해요. 아니 근데 부산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부산은 전부 다 공업용지하고 중공업용지예요. 근데 시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굴뚝 있는 공장은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각종 기업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부산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이런 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부산시가 아파트로 다 기업은 당연히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일시에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게 공공이 나서서 그런 걸 제어하고 훨씬 더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앞으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부산시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난개발을 도와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산의 기업들은 다 떠나고 아파트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준 시장 들어서 노인과 바다가 아니고 노인과 아파트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기사인지 아니면 누구의 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아파트는 많이 늘어났는데 청년들은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청년들 지지 그 여론조사하면 그 엄청 낮게 나온다는 거야. 박형준 시장에 대한 부정평가가 20대, 30대에도 엄청 안 좋게 나온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세대들이 보기에도 박형준 시장 들어와서 올라가고 공사하는 건 아파트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허남식 시장 때보다 아니면 이전 시장 때보다 아파트를 지은 비율이 그래 높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그 통계 수치를 찾아보면 되겠지만 설사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박형준 시장의 시절의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는 자리에 예를 들면 이기대 섭자리 같은 데 아파트 허가해 줬잖아요. 했죠. 그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소제한도 풀어줬잖아요. 그게 박형준 시장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형준 시장은 설사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통제 아니면 대저로 관리 감독 리더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박형준 시장의 뜻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추측하면 네네. 인 거죠. 네. 예.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 무거운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방송 재미없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 오늘도 또 다시 재미없는 방송을 하고 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담자를 저희는 바꾸셔야 돼요. 저를 바꾸면 됩니다. 저희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구독자 수를 늘려갈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말 아파트 도시로 변해서 부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더 재미없었네요. 네. 어쨌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조금씩 그래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소리가 또 안 좋다 이런 또 피드백이 와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조명이 어둡다. 그래서 조명도 좀 켜봤습니다. 조명은 있는데 눈이 너무 부셔서 안 켰는데 오늘 어둡다 해서 네. 특별히 켰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체인지 부산. 오, 구독자 150명입니다. 한 명 늘었네요. 월요일에 비해서. 원래 160명을 채우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희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